안녕하세요. C 플러스 인터내셔널의 현학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번 동영상에 이어서 크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크레임의 절차, 크레임 절차에 대한 이야기. 이제 피디 계약 조건에 규정된 절차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절차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노티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크레임은 입증의 문제다. 그래서 무엇을 입증해야 되느냐? 프린시플 그리고 퀀텀을 입증해야 된다. 계약적 권리가 있는지 그것을 입증하고 그 다음에는 공개 현장의 크기, 대가 지급의 크기 이것을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전에 있어서 이 크레임 절차, 이 규정을 자기의 권리를 입증하는 근거로 쓰고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 크레임 절차 규정은 그야말로 절차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레임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내 권리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것은 이제 다른 조항에서 찾아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찾아낸 조항을 가지고 크레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크레임 절차 규정입니다. 이제 피디 같은 경우에는 20.1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20.1조항의 절차를 지키지 못하면 극단적인 경우에 권리를 박탈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피디 20.1조항에 규정된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크레임을 이제 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로 지켜야 될 절차가 오늘 말씀드릴 통지입니다. 통지 의무. 이것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통지를 끝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입증의 자료들 그러니까 입증 자료 또는 근거 이것을 취합해라 모아라 이것이 두 번째고요. 입증의 자료들이 모아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크레임을 해라. 그래서 이때 크레임 다큐멘트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 의무하고 입증 자료를 모으는 거 이거는 그냥 사전적인 절차예요. 많은 사람들이 통지할 때부터 크레임이 시작된다. 물론 시작하는 건 맞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내 권리 돈을 얼마 주세요. 공개 현장 얼마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이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하는 게 아니고 세 번째 절차인 디테일드 파티큘러라고 하는데 그 세부 내역을 제출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크레임의 시작은 이 세 번째 절차부터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이제 회신해야죠. 엔지니어 또는 발주자가 자기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시공자 크레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리스판스를 합니다. 제출한 것에 대한 결정이죠. 결정. 그리고 이 리스판스가 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돈인 경우에는 이제 지급하면 되는 거고 공개 현장이 되는 경우는 연장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리스판스가 시공자가 판단하기에 좀 불만족스럽다. 이거 싫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리스판스는 잠정적인 것이 되고 인트림이라고 합니다. 잠정적인 것. 그래서 인트림이라고 하는데 이게 인트림이 되고 인트림 결정이 되는 거고 불만족하게 되면 분쟁 해결 시스템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피디 20.1조항에 규정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노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차인데요. 그 피디는 크레임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통지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피디계 규정에 보면 크레임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가 아니고 크레임 사건을 인지한 날 또는 인지했었어야 되는 날, 그 인지를 기준으로 해서 인지를 기준으로 해서 28일 이내에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지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28일 이내에 통지를 못하게 되면 그러면 권리 박탈입니다. 박탈당할 수도 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 해외 공서를 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 의무를 무조건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크레임 내 권리가 1억 불짜리다. 1억 불 크레임을 해야 되는데 소장이 힘들어 괴로워 하지마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회사에 진짜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당신들 월급 얼마 받는다고 회사에 그런 큰 피해를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회사에 오너 하시는 분들, 사장이나 대표이사나 회장님이시나 똑바로 하셔야 돼요. 똑바로 자기 직원들이, 소장들이 현장에 나가서 계약적으로 얼마나 불이익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이게 너무 극단적인가요? 어쨌든 무조건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크레임은 크레임 다큐멘트를 제출하면서 시작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냐? 통지는 인지한 날 또 인지했었어야 되는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큰 현장에서 어떤 크레임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28일 이내에 해결되나?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을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것들은 28일 이내에 해결되겠지만 끝나겠지만 큰 공사에서 어떤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6개월 갈지 1년 갈지 2년 갈지 그 영향이, 크림에 대한 영향이 모르잖아요. 그럼 28일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공기가 얼마 늘어나야 되는지, 돈을 내가 얼마 달래야 되는지 이거 모를 수가 있다. 그래서 피딕은 이 통지의 내용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그냥 디스크라이브 해라. 디스크라이브. 적어라. 언급해라. 뭘 언급하냐면 크림과 관련된 사건이나 상황을 설명해라. 이걸로 끝이에요. 여기에는 돈 얼마, 공연장 얼마 이런 것들이 포함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28일에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거다. 그러니까 시공자가 클레임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현해라. 이게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으로 한 문장 또는 두 문장 이걸로 끝난다.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클레임하는 것은 돈 얼마, 그다음 내 계약적 권리는 몇 점 몇 타, 공개현장은 얼마 이런 것들은 요 세 번째 절차에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피직은 이렇게 돼 있는데 악질적인 계약 같은 경우를 보면 이 통지 의무의 기간도 일주일, 7일, 또 어떤 경우는 5일 이렇게 해줍니다. 5일 같은 경우에 만약 칼렌더 데이로 줬다고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중동의 라마단 그럼 한 달 이상 넘어가잖아요. 공휴일이 일주일 간다 이러면 다 까먹는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발주자가 자기의 아주 나쁜 속마음을 계약 조건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입찰할지 안 할지. 선진업체들 이런 거 가지고는 입찰 안 합니다. 이게 이제 1999년 판의 이야기고요. 피딕이 2017년도에 개정판을 냈거든요. 그래서 1999년 판이 2017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2017년도 판에는 좀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자 통지해라.
28일 이내 해라. 이건 똑같아요. 그리고 안 하면 권리박탈하겠다. 이거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틀려졌냐면 2017년도 판에는 만약에 통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 예를 들면 현장이 폭파돼 버렸다. 예? 쓰나미가 와가지고 현장이 다 쓸려나갔다. 예? 이런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통지합니까? 통지 못하잖아요. 뭐 전쟁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경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28일 이내에 통지 못하면 권리박탈? 야, 이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고 그러니까 2017년도 판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28일 이내 통지해라. 그리고 권리박탈한다. 그때까지 안 하면. 그런데 만약에 진짜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서 통지를 늦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파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한 규정이 2017년도 판에 들어가 있다. 근데 그 불가피한 상황이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힘들어서 못해서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찬스를 2017년도 판에는 넣어줬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통지인데 통지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노티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1999년 판에는 이 노티스가 이 스몰 N자가 스몰 N 노티스였어요. 근데 이게 2017년도 판에는 이 N자가 대문자 N 노티스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건데요. 필립 같은 경우에는 요 첫 글자, 이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건 정의된 용어다. 용어. 정의된 거니까 노티스를 정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 1999년 판에는 그냥 정의되지 않은 노티스였어요. 그리고 이 정의되지 않은 노티스가 20.1조항에 의한 노티스인지 또는 다른 계약 조건에 의해서 그 작성된 노티스인지 이런 것들이 정의가 안 돼 있어서 헷갈렸다. 얘가 진짜 클레임 노티스를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조항에 의한 노티스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노티스를 한 건지 이게 좀 불분명했었어요. 1999년 판에서는. 그런데 2017년도 판에서는 대문자 노티스를 쓰고 대문자 N 노티스를 쓰고 이게 정의를 해놨는데 정의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대문자 N 노티스를 쓰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조건에 대문자 N 노티스로 써져 있는 경우이고, 그러니까 이 20.1조항의 클레임 절차 조항에는 노티스가 이 대문자 N 노티스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통지할 때 대문자 N 노티스로 해야 된다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이 노티스를 해야 되는 그 근거 조항. 절차는 20.1조항이죠. 이 20.1조항이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통지를 하는데 몇 조 몇 항에서 요구되는 통지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근거 조항이 써져야 비로소 계약적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좀 많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계약 조건의 조항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면 몇 조 몇 항을 써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노티스가 아니고 이제는 대문자 N 노티스, 정의된 노티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2017년도 개정판의 중요한 변경 사항이다. 예, 오늘은 클레임 절차 규정 중에서 첫 번째 절차인 노티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모르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밑에 내려가시면 댓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